안녕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오늘도 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은 이제 다행히도 주불이 잡혔다고 하지만 오늘 30일 자정, 그러니까 30일이 갓 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주형 공장에서 안에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충북 음성에 있는 바이오 디젤류 공장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다행히 안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 불기가 매우 거세었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한국에서는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창했다가 갑자기 추워졌다가 돌풍이 불었다가 눈발이 날리다가 다시 햇살이 드는 아주 이상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 영상에서 3월 20일 토요일 정말 끔찍한 불이 시작되었던 그 날에 산에서만 불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도심지 공터나 도심지 인근의 비닐하우스 등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났으니 그 불이 난 요인을 살펴보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화재가 결코 아님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올려드렸습니다. 역시나 언론은 산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에서의 무분별한 실수로 인한 발화가 이토록 끔찍한 피해를 일으켰다.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것이지요.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을 향한 국가적 테러입니다. 계엄령과 탄핵정국 이래로 계속되어 온 참사와 테러의 연장선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당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전 유도, 국가 소요 사태와는 결이 약간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개입으로 인한 끔찍한 테러인 것입니다. 물론 그 외부 세력과 합을 맞춘 악한 정치권의 협력이 가능했기에 이 일이 성사될 수 있었고 아직까지도 언론을 통해서 범인이나 진상규명이 밝혀지지 않고 자연 발화 내지는 사람의 실수로 넘어가려는 움직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 영상에서 중국의 기후 조절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후 조작 수준은 세계 최대 범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비가 급한 지역, 즉 가뭄이 심한 지역에 강우량을 부여함으로써 그 강수량을 통해서 가뭄을 탈출하고자 하는 시도로 비롯되었지만 자연을 거스르는 인공적인 행동이 어떤 여파를 미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공 강우로 인해 다른 지역에 폭우가 나든지 돌풍이 나든지 혹은 극심한 가뭄이 나는지 하는 현상들이 그들을 다른 방면에서 괴롭혔던 것입니다. 봄철이 지나면 양자강 이남 지역에 간헐적인 폭우가 쏟아지게 되었고 저들이 화북지방이라고 부르고 있는 지역과 그 서부지방에는 상당한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후 조작을 통해 화북지방에도 비를 내림으로써 화남지방의 폭우나 홍수가 얼마나 경감되는지를 알고 싶어 했고 다각도로 실험을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실험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들이 인공강우를 통해서 기후 조작을 시도했을 때 그 동편에는 온갖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 부작용이 바로 2022년에 우리가 경험하였던 대가뭄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던 화북지방의 평균 강수량을 늘리기 위한 기후 조작은 대한민국에는 일절 보도되지 않은 채 대한민국에는 그 여파로 인한 가뭄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기후 조작 시스템이 가동이 정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 남단부터 이제 그 가뭄을 해소시키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023년의 실험은 조금 다른 양상을 띄었습니다. 저들의 예상보다 더 많은 비구름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남쪽에서 바람이 중국 대륙 쪽을 향해서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거기 위에다가 구름을 생성시키는 씨앗을 뿌렸으니 비행기로 뿌리게 되었으니 그 강우량은 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구름대가 그대로 한반도로 밀려 들어오면서 한국에는 비가 그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중부지방 폭우 사태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저들은 악한 꾀를 얻게 됩니다. 아, 이렇게 폭우를 유도해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구나. 아, 이렇게 한국에 폭우를 내리도록 해서 한국을 어떻게 하면 망가뜨릴 수 있을까?
마침 한국 안에는 우리말을 잘 듣는 세력들이 저렇게 자리 잡고 있으니 말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2023년에 있었던 그 중부지방의 폭우를 더욱 강력한 강도로 더욱 오랫동안 재현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연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AI,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저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북극 제트기류로 인한 풍향의 변화 이 요소를 잡기 위해서 저들은 이렇게도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저렇게도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올 여름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속히 체제를 정비하고 이번 3월 22일부터 시작된 방화 사태의 주범을 잡고 원인을 파악해서 그 주동자와 발화 수단을 확보해서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데 참으로 나라가 어지럽다 보니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꼬리를 잡기를 중보합니다. 저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화마에 대해서, 이 테러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지 못한다면 저들은 당연히 한국이 무너졌구나. 우리가 2차 계획을 진행해도 저들은 우리한테 항의 한마디 하지 못할 것이니 우리는 이 계획을 반드시 실행시키리라 하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부지방의 집중호우가 계속되어야 되는데 그 강도가 2023년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 일을 실행시키기 위해 지금도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한국을 덮었던 비정상적인 날씨, 강풍이 불었다, 눈이 내렸다, 다시 햇살이 쨍쨍했다, 갑자기 추워졌다. 이는 전형적인 기후 조작 실험이 부작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일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통회자복하고 깨어 기도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안에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인민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중국에 그리고 북한에 정보를 유출해서 대한민국을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의 빚더미에 올라서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자산시장을 교란시켜 부동산의 가격이 몇 배나 뛰어오르게 만들고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 채용 제한을 해제하고 그들을 선관위 직원으로 경찰로 그리고 헌법재판소 인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여는 등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뿌리부터 흔들고 무너뜨리려 한 세력이 누구인지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단단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쁜 일주일을 보낸 끝에 제 손에는 지금 약 40여 장의 원고가 쥐어져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하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주의 비평 이후에 다양한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사회문화 비평, 페미니즘, 포스트 콜로니얼 비평 등 다양한 렌즈들을 통해서 이 본문을 바라본 연구 결과가 신학계에 소개되곤 했죠. 예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도움을 구하는 여인의 정말 믿음 있고 간절한 행동을 영어로 에이전시, 즉 주체성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의 신학계와 또 신학자들 그리고 신학의 길을 가는 여러 사역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에이전시 앞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에이전시, 주체성만 강조하고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수님은 세계적인 석학이신데 그분이 바로 이 에이전시를 강조하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사회문화 구조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갔던 것처럼 우리도 사회문화 구조를 혁파하고 개혁하자와 같은 잘못된 적용을 하는 것이지요. 마치 그러한 적용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을 왜곡해서 마치 이 여인이 6번째 남편, 7번째 남편, 8번째, 9번째, 10번째 남편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여인의 삶을 인정하고 포용해주자와 같은 궤변을 주장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엔 그리스토, 프로스 그리스토, 쉰 그리스토. 사회문화적 구조를 넘어서는 적극성은
그리스도 안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것이 바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을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키고 생략을 하고 외면한 결과, 즉 적극성만 강조한 결과 오늘날 많은 신학생들이 그리고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결과로 이어져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바로잡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불필요한 장난질을 계속한다면 가뭄 이후 폭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이 악한 괴계가 저들이 꿈꾸고자 하는 것과 완전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버릴 수 있도록 이 폭우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넘어가서 지금 남침 침략 준비에 여념이 없는 그들의 머리 위에 폭우로 쏟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공산주의 진영이 또 한 번 흔들리고 그들의 악한 음모가 분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중보 기도를 해야 할 오늘과 어제의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